안녕하세요. 체육 임용시험 공부 방법 및 합격 대방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스포츠 사회학에 대해서 한번 쭉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자, 이번 시간도 이어서 해볼 텐데,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와 매스미디어 그리고 정치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스미디어에서는 딱히 어려운 건 없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론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일단 매스미디어 관련해서는요.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맥루한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맥루한의 미디어 이론, 혹은 뭐 매체 이론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개인차 이론, 사회 범주 이론, 사회 관계 이론, 문화 규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요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래요. 이제 여기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거 시험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맥루한의 미디어 이론인데요. 매체 이론인데 이 맥루한은 이 미디어를 한 미디어와 쿨 미디어로 나눴고 이것을 스포츠에 적용하게 되면은 한 미디어 스포츠와 쿨 미디어 스포츠로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말했죠. 무언가를 나눴을 때는 기준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자, 맥루한은 어떤 기준을 갖고 나누었냐면 세 가지의 기준을 갖고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의 정의성. 두 번째, 수용자의 감각 참여성. 수용자의 감각 몰입성. 수용자의 감각 참여성과 감각 몰입성은 이제 단어를 보면 잘 느낌이 올 것 같고요. 메시지의 정의성이 조금 약간 어려울 건데요. 얼마나 잘 정의되느냐,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런 것들 메시지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논리성을 담보하고 있느냐, 이게 메시지의 정의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쉬운 예로 제가 신문과 TV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신문은 어때요, 여러분들? 굉장히 활자로서 그림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활자로서 촘촘하게 그 작가의 생각과 의견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 안에 글과 글 사이의 논리도 탄탄하게 갖춰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문 같은 경우에는 글로써 어떤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기 때문에 메시지의 정의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의 정의성이 높다 보면은 이 그 글을 읽는 사람의 감각이 참여하거나 감각을 몰입성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반대로 TV 같은 경우에는 글로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화면으로서, 그림으로서 전달을 하잖아요. 따라서 메시지의 정의성은 낮은 편인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의 정의성이 낮게 되면은 수용자의 감각 참여성과 감각 몰입성은 올라가게 됩니다. 즉, 메시지의 정의성과 수용자의 감각 참여성과 감각 몰입성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미디어 스포츠와 쿨 미디어 스포츠로 나눈다고 했는데 이 한 미디어 스포츠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높은 정의성, 낮은 감각 참여성, 낮은 감각 몰입성, 경기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특징이 있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의 스포츠예요. 대부분의 많은 스포츠. 뭐 예를 들면은 정적 스포츠, 개인 스포츠, 기록 스포츠, 공격과 수비가 구분된 스포츠, 검도, 골프, 권투, 스키, 스케이트, 씨름, 야구, 양궁, 태권도, 많은 스포츠가 여기에 속해져 있고요. 쿨 미디어 스포츠는 기준에 보면은 낮은 정의성과 높은 감각 참여성, 높은 감각 몰입성, 경기 진행 속도가 빠르고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죠? 농구, 축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시험에 축구가 나왔어요. 축구가 나왔고 이게 어떤 미디어 스포츠에 속하는지를 적으라고 했고 기준이 높냐 낮냐를 적으라고 했어요. 그럼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축구가 나왔다고 하면 쿨 미디어 스포츠라고 하면은 메시지의 정의성은 낮고 이게 낮기 때문에 수용자의 감각 참여성과 수용자의 감각 몰입성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떻게 나눠진 명칭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각 기준별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 예를 알고 계시고 제가 약간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약간 불편할 수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이론으로 이제 개인차 이론이 있습니다. 개인차 이론은 매스미디어가 시청자의 인성 특성에 흥미를 끄는 이미지를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요. 이 매스미디어에 따라서 네 가지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했는데요. 인지적 욕구, 정의적 욕구, 도피적 욕구, 통합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충족 욕구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시험에는 도피적 욕구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범주 이론이 있는데요. 사회범주 이론은 스포츠의 소비 형태가 사회적 범주, 연령, 성별, 경제 수준, 거주 지역, 인종, 종교, 학력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EFC,
이 성별에 따라 이제 생각해 본다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UFC 이종격 투기에 좀 더 관심이 있을 거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무용이라든가 피겨 스케이팅에 좀 더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회 범주 이론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이 됩니다. 자, 사회 관계 이론은요. 맥펄슨이라는 학자가 나오고 스포츠 수용자 역할이 사회대가 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7가지 요인을 제시했는데 이것까지 뭐 나오게 될진 잘 모르겠고 일단은 사회 관계 이론이 어떤 거냐면 주변 사람들의 영향 중에서 중거 집단의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 스포츠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관계 그 어떤 그 주체의 사회 관계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 스포츠 참여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라는 걸 교과서를 통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문화 규범 이론도 내용을 통해서 교과서 책을 읽고 내용을 통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하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네요. 문화규범 이론은 기존의 규범과 유형이 강화된다. 새로운 사상과 규범이 창조된다. 기존의 규범이 바뀔 수 있고 새로운 행동 유형이 대두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 미디어나 스포츠 같은 것이 어떤 그 사상이나 가치를 선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주말에 굉장히 누워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 건강적으로 좋지만 그것이 아주 가치 있는 여가 활동인 것처럼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화 규범이고요. 교과서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스포츠 미디어와 이데올로기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 이제 앞글자 따서 많이 외웁니다. 성공 이데올로기, 성 이데올로기, 영웅 이데올로기, 소비 이데올로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저는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자성성, 영소, 국계 이렇게 외웠는데 요게 이제 헷갈리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성공 이데올로기와 영웅 이데올로기 정도가 헷갈리니까 반드시 그 내용으로서 파악을 해야 돼요. 키워드나 키 문장으로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 이데올로기에는 젠더 구분하기 전략, 성적 대상으로 명명하는 전략, 여성적 특성을 강조하는 전략, 경기 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전략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고요. 영웅 이데올로기 같은 경우도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운동 능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보상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 개인의 성공을 국가의 성공으로 상징화한다는 문장. 그래서 최고 스타의 연봉이나 사생활에만 관심을 집중한다는 문장. 이런 것들이 나오면 영웅 이데올로기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스포츠와 정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스포츠와 정치에서는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젠과 세이지라고 하나요? 이 학자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대권상김고라고 그래서 그때 아마도 어떤 게 나왔었죠? 상호 의존성이 나왔었냐? 권력투쟁이 나왔었나요? 자, 스포츠에 정치적 속성이 있다는 건데 뭐냐면 대표성, 권력투쟁, 상호의존, 긴장관계, 보수성이 있다는 겁니다. 긴장관계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대표성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쭉 이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대표성은 또 상징과도 연결이 돼요. 자, 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대표성, 권력투쟁, 상호의존성, 긴장관계, 보수성을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다음이 이제 스포츠와 정치 개입인데 여기서 이제 많이 나왔던 게 스포츠와 정치 결합 방법은 사실 많이 나왔거든요.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 방법에서는 요건 많이 나왔어요. 뭐냐면 상징, 동일화, 조작. 요것도 상징, 동일화, 조작을 암기해 주시고요. 각각의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교과서를 통해서 파악하셔야 돼요. 읽어보시면 내용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상징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교과서에 자세히 해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 해설을 읽고 상징을 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서브노트를 외운다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교과서를 읽고 이 상징을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스포츠와 정치 개입에서 앨리슨과 훌리안이 있거든요. 근데 요게 학자가 이제 두세 명인데 말이 조금씩 틀려요. 이제 공공질서 보호,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 유지 이렇게 쭉 나가서 국가 및
지역사회, 경제발전, 도모까지 있는데 이게 외워야 될 단어의 길이가 좀 높은 편이에요. 제가 말로 해줄게요. 공공질서 보호, 시민들의 건강 및 체력 유지, 지역사회나 국가의 명성 고치, 정체성과 소속감 증진, 지배적인 정치 이데올로기 관련된 가치 재생산, 정치 지도부와 정부에 대한 시민의 지지 증진, 국가 및 지역사회 경제발전 도모인데 일단 다 외우면 가장 좋고요. 읽어보시면은 이 정도는 내가 외울 수 있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88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과 같은 체육관을 건립한다던가 생활체육 7330 캠페인을 전개한 것은 무엇인가요? 물으면 시민들의 건강 및 체력 유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체성과 소속감 증진도 짧잖아요. 이 정도 외워주시면 되고 지배적인 정치 이데올로기가 관련된 가치 재생산 이 정도는 이제 기출 잡아 가시고요. 나머지의 곁다리로 알고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히틀러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통해 게르만족의 우월성과 나치즘의 우수성을 선전하고 과시하였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지배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가치 재생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츠와 정치 결합 방법에서는 상징 동일화 조작이 있고 상징 동일화 조작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시면 돼요. 상징에는 대표적으로 얘 같은 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국가 연주, 국기에 대한 경례, 선수 복장 응원과 동일화는 나와 상대를 분리하는 이분법적 논리고요. 이제 눈물까지 흘린다. 뭘 해가지고 타자와 자아가 혼동된 상태, 눈물까지 흘린다. 그 경기를 보고서 그러면 동일하다는 상태를 알 수 있고요. 조작은 스포츠를 이제 어떤 국민의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교과서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치에서의 스포츠가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정권 안정과 사회통합, 내셔널리즘의 강화, 사회적 안전판의 수단, 사회복지 수단 이렇게 큰 제목 읽으시고 밑에 거 읽어주시면 되고 그 뒤에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뒤에 게 스트렁커라고 해야 되나요? 이 학자 이름이요. 이게 국제 정치에서의 스포츠인데 이거 자주 나와요. 이거 이 갈로 보통 많이 외우거든요. 그 외교적 도구, 그 다음에 외교적 항의, 그 다음에 국위선양, 국제유화 평화 증진, 그리고 갈등,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각 내용을 아셔야 돼요. 외교적 도구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교과서를 읽고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요 외교적 도구와 관련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예시가 나오거든요. 요때 나왔던 아파르테이트 그 인종 분리 정책인데 요 단어 자체도 나왔고 외교적 도구라고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치 이념의 선전 이런 게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남한과 북한은 경기에서의 물론 코리아라는 명칭의 사용을 두고 오랜 기간 경쟁을 벌여왔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정치 이념의 선전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국위선양, 국제의 평화 증진, 그리고 외교적 항의. 외교적 항의 이제 보이콧과 관련되는 거죠. 보이콧이란 용어도 알아두시고요. 이 보이콧이란 용어가 나오면 외교적 항의와 관련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갈등 및 적대감의 표출은 대표적인 게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축구 전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검은 9월단, 그다음에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칼기 폭발 테러 이런 게 나오면 갈등 및 적대감의 표출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국제 정치에서 스포츠가 이용되는 관계에서요. 그리고 여기서 검을 9월단이란 단어, 뮌헨 올림픽이란 단어, 축구 전쟁이란 단어, 요 각 단어 자체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스포츠와 사회 계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